안녕하세요, 진가이버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준비해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25년 새해가 밝은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 말에 접어들었습니다. 영상을 한동안 못 올린 관계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시고 걱정도 많이 해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다 보니까 영상을 못 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다려주시고 꾸준히 관심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분간은 틈나는 대로 여력이 될 때마다 영상을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준비한 영상은 겨울철 실내에서 식물을 키우다 보면은 이렇게 잎이 뚝뚝 떨어지고 원인 모를 무엇에 감염이 돼서 식물 상태가 안 좋게 변하는 그런 현상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해충이나 병의 원인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 약을 갖다가 정확히 활용을 해서 조치를 해주시면 좋지만,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어떤 해충의 피해인지도 정확히 구분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겨울철에 실내 환경 특성상 약재를 마구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비교적 손쉽게 해볼 수 있는 효과적이면서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도 몇몇 영상에서 이야기 드렸던 부분인데 최근 들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기회가 돼서 오늘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근 3개월 동안 거의 관리를 못해서 제가 키우는 많은 식물들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브롬페시아 자스민도 그 중에 하나인데, 잎을 보게 되면은 검은 점이 생기고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분 주변에도 끈적끈적한 이런 액체 같은 것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은색 점을 보게 되면은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면은 이것이 다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벌레의 그런 배설물일 수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은 이 착즙을 당한 그 흔적에서 즙이 굳어져서 이렇게 발생하는 그런 현상으로도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지금 이것은 사실 총체벌레에 대한 피해인데, 겨울철 환기가 잘 안 되고 건조하다 보면 이런 증상이 잘 나타나곤 합니다. 영상에서는 브롬페시아 자스민을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지만 꼭 이 식물이 아니더라도 병충해에 시달리는 다양한 종류를 비교적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니까 한번 봐두셨다가 다양한 식물에 응용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브롬페시아 자스민도 상태가 좋지 않은데,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은 기존의 잎도 문제지만은 새로 나오는 이 새순도 같이 피해를 입어서 다 떨어져 버리고 결국에는 말라서 죽게 될 겁니다. 그럼 이 방법을 좀 간단히 이야기 드리면, 우선 피해를 입은 이 잎을 모두 제거해 주시고 흐르는 물에 해충을 모두 씻어낸다는 그런 생각으로 조치를 하신 다음에 새순을 받아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이 잎을 다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식물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너무 시기가 늦어져서 세력이 약해진 다음에 해주게 되면 새순이 돋지 않고 그대로 말라 죽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초기에 해주시는 게 좋은데, 보시는 것처럼 새순이 어느 정도 나오려 할 때 해주시는 게 비교적 안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새순이 돋아 있지 않더라도 눈이 실하게 맺혀져서 충분히 돋아날 여력이 되는 경우에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예전 브롬페시아 자스민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브롬페시아는 새순에서 꽃이 피기 때문에 일부러 겨울철에 이 잎을 다 제거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굳이 계절감을 준다고 정상적인 잎을 제거할 필요는 없고, 오늘 목적은 병충해에 대한 조치 방법이기 때문에 일부러 멀쩡한 잎을 자르는 것과는 좀 구분지어서 봐주셨으면 합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 그럼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화분 표면에 오래된 잎이나 떨어진 잎, 그리고 해충이 서식할 만한 이런 줄기나 이런 것들은 모두 제거를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화분 표면을 비닐이나 아니면은 이런 식품용 랩 같은 걸로 쌓아주셔서 이것이 작업을 하면서 위에 벌레나 벌레 알 같은 것들이 떨어져서 화분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랩을 이용해서 한번 이 화분 표면을 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랩을 이용해서 밀봉을 해주신 다음에 이 피해를 입은 잎이나 줄기를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피해를 많이 입은 경우에는 건드기만 해도 뚝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새순이 있다면은 그것이 다치지 않게 이 잎자루 부분을 최대한 짧게 해서 이렇게 가위나 절단 도구를 이용해서 잎을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다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잎을 모두 제거를 해줄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새순만 좀 남기고 잎을 제거를 해주었는데, 여기서 만약에 나무의 그런 균형을 맞추고 싶다 그러면은 가지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좀 잘라서 가지치기를 해주셔도 됩니다. 저는 이게 좀 뻗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짧게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새순 부분도 감염이 됐다면은 그 새순 부분도 잎을 갖다가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 놨는데, 이것은 지금 저는 이것이 작고 그리고 줄기가 별로 없고 잎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지만, 잎이 만약에 풍성하거나 그렇다면은 최대한 식물을 간단하게 심플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 작업을 진행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욕실로 가져가서 샤워기를 이용해서 살수를 해주시게 되는데, 이 식물을 살수해 주실 때는 살수 전에 꼭 물 온도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온도는 너무 차가운 물을 이용하면 냉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찬기가 가신 정도 수준으로 해주시고, 또 물 온도가 너무 높게 되면 새순이나 눈 부분이 손상이 되기 때문에 살수 전에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새순이 없는 경우에는 수압을 좀 더 세게 해주시면 되지만, 저처럼 이렇게 새순이 있는 경우에는 새순이 상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당한 수압을 이용해서 충분히 씻어내 주시고, 줄기가 그리고 어느 정도 굵은 경우에는 칫솔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씻어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앞서 이 화분 표면을 비닐로 막아 놓았는데, 살수를 해주게 되면은 화분 속으로 물이 과하게 들어가는 것도 막아주고, 그리고 줄기에 붙은 해충이 다시 물을 타고 화분 흙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귀찮다고 안 하시면 안 되고, 이것도 중요한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살수를 해줄 때는 비를 맞듯이 해충이 잘 씻겨나가도록 충분히 골고루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식물에 충분히 물을 뿌려서 닦아내 주셨으면 이 화분 표면도 좀 잘 닦아내 주시고, 좀 무거운 화분은 어려우시겠지만 반드시 배수구멍도 해충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시고, 만약에 해충이 있다면 배수구멍도 잘 닦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손깍지벌레 같은 경우도 이 배수구멍에 집단으로 서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물샤워를 하라고 하면 이 화분 표면을 막지 않고 그대로 들고 가서 욕실에서 물만 뿌려주시는데, 수분 공급을 위한 살수관수와 해충 퇴치를 위한 물샤워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별거 아닌 듯 해도 그냥 살수관수 하듯이 물만 뿌려주게 되면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이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어서 물기를 말려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집에서 만든 천연제제나 유기농자재 혹은 살충제를 뿌리실 거라면 물기를 다 말려주신 다음에 2단계에서 뿌려주시면 그냥 뿌리시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간혹 보면 물샤워를 시키고 물기가 마르기 전에 그대로 그냥 약을 뿌려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하게 되면 물기에 약액이 희석되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약재를 뿌리지 않을 거고 잎도 없는 상태라서 시간 관계상 바로 다음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분 표면에 씌웠던 비닐을 벗겨주고, 그 다음에 혹시나 이 흙 표면에 있을지 모르는 해충이나 알 등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표면 흙을 3분의 1가량 제거를 해주고 다시 깨끗한 흙으로 채워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3분의 1 정도를 제거를 해냈습니다. 그리고 여기 채워줄 흙은 일반 분갈이 흙에 저는 산야초를 섞어줄 건데, 이것의 비율은 일반 분갈이 흙을 7 그리고 산야초를 3 정도 비율로 해서 배수가 잘 되게 그렇게 배합을 해서 넣어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흙배합을 하지 않고 이 분갈이 흙만 이 화분 표면에 넣어주게 되면은 이 화분 속의 흙과 그리고 새로 넣어준 흙이 공급이 달라서 물을 주게 되면은 흡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똑같지는 않더라도 가급적이면 이 화분 속 흙과 배합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알갱이 흙 같은 경우도 펄라이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물을 줄 때 붕 떠올라서 지저분해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싫으신 분들은 가는 마사나 아니면 저처럼 산야초를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흙에 실내 환경에서 새순을 더 빨리 자라게 한다고 우분이나 개분 등 가축 부산물 비료를 섞게 되면 날파리나 뿌리파리 등의 온상이 되기 때문에 절대 섞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 흙을 섞어서 한번 채워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새 흙을 채워 넣었는데 이 흙갈이는 최초에 한 번만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필요에 따라서 화분이 건조하다면 여기 물을 주시면 되는데, 물을 주실 때는 액비를 갖고 계시다면 종류별로 좀 차이는 있겠지만 표준량보다 옅게 희석을 해서 물과 함께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알비료를 갖고 계시다면 이 위에다 몇 개 올려 주셔도 되는데, 그 알비료 역시 표준 공급량보다는 좀 적게 올려 주시고 나중에 잎이 어느 정도 나와서 활력을 찾을 때쯤에 정해진 용량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새순을 빨리 나오게 한다고 많이 주게 되면은 새순이 타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주지 않거나 주더라도 소량만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지금까지 보신 과정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최소한 두세 번은 반복을 하셔야 되는데, 처음에는 보름에 한 번 정도 더 해주시고 새순이 나오는 상태를 지켜봐가면서 괜찮으면 그대로 잘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두 번째 작업부터는 이 잎을 전부 다 제거하지 마시고 상태를 봐가면서 피해를 입은 잎만 부분적으로 제거해 주시고 화분 표면에 비닐은 꼭 씌워 주시고 물샤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드렸지만 흙갈이는 두 번째부터는 안 해주셔도 됩니다. 오늘 드린 이야기는 대부분 알고 계신 방법이기도 하지만 제대로 잘 알고 해야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 이야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번에 몇 달 동안 방치된 제 식물들을 보고 새삼 느꼈지만 시간적 여유도 있고 몸이 건강해야 식물도 잘 키울 수 있는 듯 합니다. 추운 겨울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